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계로 보는 산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다뤄보나요? 오늘은 저희가 자주 하는 의제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이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 나면 그에 대한 불복 절차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행정소송을 가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저희가 대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오늘은 심사 청구 그리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심사 청구를 해보는 편인데요. 심사 청구 많이들 하시나요? 이게 2021년 기준이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1063건 정도 심사 청구가 이루어졌었고요. 네네. 노무사님은 기억에 나는 심사 청구 건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딱 생각나는 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리스타 제자의 회전 뇌파열 승인 사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건이에요? 이분은 이제 최초에 혼자서 이제 산재를 접수하셨다가 이제 불승인을 받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왜 그 불승인 사유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불승인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관련돼 있는 뭐 정보공개 청구를 싹 다 해보니까 이제 이분이 바리스타로서 커피 제조하는 것만 너무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경력이 오래되셔가지고 단순히 커피 제조만 하신 게 아니라 점장으로서 홀 관리와 뭐 청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매장을 막 비우거나 막 매장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중량물 취급과 뭐 여러 가지 신체 부담 업무를 많이 했다는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누락됐던 거 노무사님이 좀 주장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한 프랜차이즈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과거에는 좋았지만 요즘에는 좀 매출이 하락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커피를 제조하는 그 양에 있어서도 이분이 최근 조사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과거에 훨씬 더 많은 커피를 제조했었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한 지점에서만 일하신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이제 로테이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각 최근에 이제 매장 캐파가 작은데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뭐 매출 같은 것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신체 부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곁들여서 다행히 승인되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사례인데요. 그럼 되게 대단한 게 노무사님 실제로 취소 결정이 전체 1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고 기각 결정이 80%를 훌쩍 뛰어넘은 거니까 노무사님이 잘 하신 거죠. 보상도 잘 받으신 거고. 또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의 신청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셨다가 또 이제 노무사한테 이제 의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재심사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2022년 기준이고 4,705건 5건이 접수되었고요. 그 중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건수는 심사 청구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심사는 그래도 한 14.3%는 좀 된다고 했는데 재심사는 353건에 불과한 7% 살짝 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사가 더 만만치 않다는 거고 노무사님은 또 심사뿐만 아니라 재심사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재심사 딱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어때요? 그게 질병판정위원회 최초로 진행될 때 저희가 거치는 절차인 질병판정위원회하고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가장 최근에 갔다 왔던 우울증 관련돼 있는 재심사 건에서는 이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여쭤보시고,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질문들을 좀 되게 자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건을 자세하게 보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해자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진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맞습니다. 준비 없이는 기각 결정을 받는 게 당연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처분에서 불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의 신청을 진행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불승인을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불승인이 되셨는지를 알고 그 이유들을 논리정연하게 잘 반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원들에게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산재박사TV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가끔 진짜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끝나고 원처분 취소됐다는 결정 딱 그 통지서 받자마자 막 전화 네. 드리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승인 났어요. 네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좀 전화 드릴 때 더 뿌듯해질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건 안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그쵸. 네, 하는 거니까 너무 기쁘게 또 전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번에 통계 찾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로써 그 통계로 알아보는 산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건데요.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미있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 윤창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